새벽 4시 대형 공장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민정. 그런데 딸이 의사가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됩니다. 결혼식엔 오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공장 청소부라는 이유로 딸의 결혼식에서 배제당한 어머니. 하지만 결혼식 당일 하늘에서 들려온 헬리콥터 소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벽 4시 대형 공장의 화장실과 복도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어둠을 뚫고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민정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이 자리에서 민정은 오늘도 변함없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 손놀림은 이미 몸에 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학세제의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민정은 개의치 않았어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변기를 닦고 바닥을 문지르고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아이고, 또 배웠네. 민정은 손가락에서 나는 피를 빨며 혀를 찼어요. 거친 손에는 이미 수없이 많은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화학세제로 거칠어진 손가락, 무릎 보호대를 차고도 아픈 무릎,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 일이 바로 딸 서연이를 키워낸 생명줄이었으니까요. 20살 때 배부른 몸으로 이 작은 바닷가 마을로 도망치듯 내려온 민정에게는 갓 태어난 서연이와 이 청소일이 전부였습니다. 서울의 그 커다란 저택,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을 뒤로하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는 너무나 컸어요. 우리 서연이만큼은 떳떳하게 살아야 해. 민정은 늘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죽은 듯이 살며 오직 딸만을 바라보고 버텨왔어요. 갓난한 아이를 업고 청소를 하던 그때가 벌써 30년 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엄마, 저 배고파요. 어린 서연이가 공장 휴게실에서 칭얼거리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민정은 청소가 끝나는 틈에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밤늦게 집에 돌아가서는 서연이의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서연이는 공부 잘해야 해. 엄마처럼 살면 안 돼. 민정은 늘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자신의 거친 손을 보며 딸만큼은 다른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중학교 때 서연이가 반에서 1등을 했다고 뛰어오던 날 민정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고등학교 진학비가 부족해 밤새 걱정하던 날에는 야간 청소까지 더 뛰어야 했습니다. 정이야, 서연이 애 정말 똑똑하더라. 의사라도 될래야. 옆집 할머니의 농담 반 진담 반 말에 민정은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학 등록금은 더 큰 산이었습니다. 민정은 새벽 3시에 일어나 공장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다른 건물 청소까지 뛰었어요.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져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견뎌냈습니다. 엄마, 제가 알바하면서 학비 벌게요. 서연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을 때 민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서연이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의대 준비하는 동안에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서연이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민정은 딸이 굶지 않도록 매일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비싼 의학 서적과 학원비 때문에 민정은 점심도 거르며 돈을 모았습니다. 합격했어요, 엄마. 의대에 합격했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전화했던 그날, 민정은 공장 휴게실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연이는 서울대학병원의 현직 의사가 되었습니다. 민정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뤄낸 딸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은 너무 멀었습니다. 바쁜 업무 때문에 서연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집에 올 수 없었어요. 민정은 매일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며 딸을 그리워했습니다. 서연아,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는 어떠세요? 혼자 있어서 심심하지 않으세요? 괜찮다. 엄마는 이 일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하지만 사실 민정은 외로웠어요. 딸과 함께 보내던 저녁 시간들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딸이 자신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지난주 서연이가 집에 왔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세제 만졌더니 손가락이 얼얼하네. 민정이 중얼거리자 서연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죠.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청소 일도 그만두시고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모실 수 있어요.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일이 나한테는 너무 소중해. 여기서 널 키웠고 여기서 꿈을 키웠잖아. 아직은 못 나. 민정에게 이 청소 일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청춘과 사랑, 그리고 딸에 대한 헌신이 고스란히 담긴 삶의 터전이었어요. 비록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이곳에서 쌓아온 30년의 세월을 쉽게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민정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딸을 생각했어요. 사랑은 고생으로 증명되어 왔고 그 사랑이 지금의 서연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녀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였어요. 한 달 후 서연이가 다시 집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뭔가 설레는 듯한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서연이가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정은 숟가락 든 손을 멈췄습니다.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선배 의사님이에요. 준혁이라고 하는데 정말 착하고 배려심이 깊어요. 민정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과연 자신 같은 어머니를 받아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어떤 사람이야? 심장외과 전문의예요. 정말 실력도 좋고 환자들한테도 친절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좋았어요. 서연이는 준혁과의 첫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만난 준혁은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서연이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자신을 자랑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소아과 일이 힘드시죠? 아이들 보는 게 보람도 있겠지만 준혁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네, 가끔 어려운 케이스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해질 때 그 순간이 좋아요. 서연이도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만남을 거듭하면서 준혁은 서연이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어요. 바쁜 수술 일정을 고려해서 시간을 맞춰주었고 서연이가 힘들어할 때면 언제나 곁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 수술이 힘들었나 봐요. 표정이 안 좋네요. 준혁은 서연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소아 심장 수술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서연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매일 봐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서연 씨가 있어서 그 아이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준혁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이는 힘을 얻었어요. 준혁은 서연이의 출신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성장 배경을 이야기했을 때도
준혁은 오히려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어머니 혼자서 의사님을 키우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서연이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준혁이 고마웠습니다. 엄마, 이 사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해요. 후배들한테도 잘해주고 병원 직원분들한테도 항상 고맙다고 인사해요. 민정은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그리고 엄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해요.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안다고 정말 존경한다고 했어요. 민정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일었어요. 혹시나 했던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서연이에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했어요. 서연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서연 씨를 정말 좋아해요. 서연 씨의 모든 것을, 서연 씨의 가족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서연이는 설렜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고백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족까지 소중히 여기겠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연애가 시작된 후에도 준혁은 변하지 않았어요. 서연이의 힘든 하루를 위로해주고 작은 기념일도 챙겨주었습니다. 서연이가 엄마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관심 있게 들어주었어요. 엄마가 새벽부터 청소를 하신다고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서연 씨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도 어머니 덕분이에요. 민정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서연이는 준혁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준혁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준혁이 엄마께 안부 전해달라고 해요. 민정은 딸의 목소리에서 행복을 느꼈어요.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던 딸이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준혁은 서연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서연이 역시 준혁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서연이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지 않을래? 나도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고. 서연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정말 진담하는 거야? 응. 나는 서연이와 결혼하고 싶어. 평생 함께하고 싶어. 서연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결혼할 것 같아요. 준혁이 상견례를 하자고 해요. 민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엄마, 응, 좋다. 사람은 뭐든 겪어봐야 하는 거다. 겪어보니까 괜찮아요. 엄마 앞에 떳떳해요. 민정은 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어요. 이제 정말 딸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정은 며칠 전부터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딸의 연인 가족을 만난다는 것, 그것도 의사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뭘 입고 가야 하지? 민정은 오래된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소에는 작업복이나 편한 옷만 입고 살았는데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았어요. 옆집 김할머니가 깔끔한 정장을 빌려주었습니다. 민정아, 이거 입어. 내가 큰딸 결혼식 때 입었던 건데 아직 깨끗해. 고마워요, 할머니. 그런데 저한테 어울릴까요? 당연하지. 서연이 엄마가 제일 예뻐야지. 상견례 당일 아침 민정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목욕을 했습니다. 세제 냄새가 밴 손을 여러 번 씻고 또 씻었어요.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어야지. 민정은 손톱솔로 구석구석 문지르며 정성을 다했어요. 거친 손이 부끄러웠지만 이것이 자신이 딸을 키운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선 민정은 낯선 자신의 모습에 놀랐어요. 평소 작업복만 입고 살던 자신이 이렇게 단정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서울에서 내려온 서연이가 감탄했어요. 준혁 부모님도 엄마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민정과 서연이는 시내의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이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민정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혁이 먼저 와 있다가 두 사람을 맞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항상 이야기해서 얼굴은 익숙해요. 민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잠시 후 준혁의 부모님이 도착했어요. 준혁의 아버지 한 원장은 대학병원 원장으로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정중했고 어머니 한 여사는 화려한 옷차림에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어머니시죠? 한 여사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그런데 민정을 바라보는 시선에 뭔가 미묘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자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무난한 안부 인사와 날씨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똑똑하다고 들었어요.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한 원장이 말했습니다. 네, 다행히 공부를 좋아해서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민정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혼자서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한 여사가 말했는데 그 톤에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에서 청소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한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당면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예, 평생 그렇게 딸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한 여사는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 어린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참 힘드시겠어요. 그런 환경이라는 말에 민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평소 자신 있고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희 준혁이 서연이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의사 가문도 체면이라는 게 있고. 한 여사가 말을 흐렸어요. 민정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이들에게는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어요. 서연이가 민정의 손을 밑에서 꽉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이도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음식 맛있게 드세요. 한 여사가 화제를 돌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져 있었어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한 여사는 민정에게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근한 시선과 미묘한 표현들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서연이는 정말 훌륭한 여성이에요. 의사라는 직업도 좋고. 다만 한 여사가 말을 멈췄어요. 민정은 그 다음에 숨겨진 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문제다라는 뜻이었어요. 준혁의 아버지는 끝까지 조용했습니다. 가끔 민정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헤어질 때
한 여사는 민정에게 예의상 인사를 했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서연이를 잘 키우셨네요. 하지만 그 인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느낌만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준혁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괜찮다. 사람이 다르니까. 민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날 밤 민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여사의 시선과 말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딸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조용한 선이 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상견례 이후 한 여사의 태도는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서연이와 준혁 앞에서는 웃으며 친근하게 대했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결혼식 준비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병원 업무에만 집중해. 한 여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배려하는 마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서연아, 결혼식장은 신라 호텔 영빈관으로 정했어. 우아하고 고급스럽잖아. 병원 관련 분들과 의료계 인사분들이 많이 오실 예정이거든. 한 여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네,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 엄마께도 미리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 하지만 한 여사는 민정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모든 결정을 자신이 내리고 나중에 통보하는 시기였습니다. 하객 명단을 작성할 때 한 여사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어요. 친정 쪽에서는 몇 분 정도 오실 것 같니? 한 여사가 물었습니다. 저희 쪽은 많지 않아요. 공장 동료분들과 이웃분들 정도요. 아, 그렇구나. 한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런데 서연아, 솔직히 말하면 좀 걱정이 돼. 걱정이요? 우리 하객들은 대부분 병원 관련 분들이시거든. 의대 교수님들, 의료계 인사분들.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어. 서연이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친정분들이 오시면 좀 어색할 것 같아. 서로 어울리기 어려울 거야. 한 여사는 점점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친정 쪽은 조용히 하는 게 어떨까? 나중에 따로 소규모로 인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해도 되고. 서연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저희 엄마는 제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오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다만 너무 튀지 않게 조용히 한쪽에 계시면 되잖아. 그게 말이 돼요? 신부 어머니가 구석에 숨어 있으라고요? 한 여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정했어요. 서연아, 현실을 봐야 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아. 의료계에서의 위치도 있고 사회적 체면도 있어. 그럼 처음부터 왜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너는 정말 마음에 들어. 똑똑하고 훌륭한 여자야. 의사라는 직업도 좋고. 하지만 한 여사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제 엄마는 싫다는 거죠? 싫다는 게 아니라 환경이 다르잖아. 공장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과 우리 하객들이 어떻게 어울려? 서연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공장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저를 의사로 키우셨어요. 그건 인정해. 정말 대단한 일이야. 하지만 결혼식은 별개 문제야. 한 여사는 더욱 뻔뻔해졌어요. 어차피 친정분들도 이런 자리 불편하실 거야. 차라리 서로를 위해서 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도 안 돼요. 제가 준혁과 결혼하는 건데
왜 엄마를 배제하려고 하세요? 배제하는 게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는 거지. 한 여사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친정 쪽 자리는 내가 알아서 메꿀게. 빈자리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자리를 메꾼다고요? 제 가족을 빈자리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 어머니가 오시면 우리 하객들이 뭐라고 하겠어? 병원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거고. 서연이는 절망감이 들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준혁은 뭐라고 해요? 준혁한테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중요한 수술 케이스들이 많은데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그 말에 서연이는 더욱 상처받았어요. 서연이 어머니께는 나중에 따로 정중하게 인사드릴게. 조용한 곳에서 가족끼리만 모여서 말이야. 한 여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돼. 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내 어머니도 편하실 거야. 서연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생각해봐. 내가 의사로서 쌓아온 명성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생각해야 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야. 한 여사는 서연이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어요. 사회적 지위와 미래를 볼모로 잡은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 하는 말이 틀렸나? 서연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어요. 한 여사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 되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야.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되고 싶다면 이해해야 해. 의사 며느리는 얻고 싶지만 친정과는 인연을 끊으라는 것. 이것이 한 여사의 진짜 속내였어요. 서연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복잡하고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결혼을 일주일 앞둔 날 아침, 민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부터 공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한 여사와의 만남 이후 결혼 준비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상하네.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민정은 혼잣말을 하며 화장실 바닥을 닦았어요. 오후 2시쯤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저 준혁 어머니예요. 민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죄송해요.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한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전화 너머로도 냉랭한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부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정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결혼식에 대해서 말인데요.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결혼식엔 오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민정은 귀를 의심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사부인께서 원하시는 건 조용한 결혼식이에요. 너무 번잡하지 않게 말이죠. 조용한 결혼식이라고 하시면 친정 쪽 하객들이 오시면 분위기가 좀 어색할 것 같아서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신 분들이니까. 민정은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놓쳤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서연이 결혼식에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그게 좋겠다는 거예요. 한 여사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을 말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우리 하객들은 대부분 병원 관련 분들이세요. 의대 교수님들, 의료계 인사분들. 사부인께서 오시면 서로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불편하게 해드릴까봐 걱정되시는 거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환경이 다르시니까. 민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환경이 다르다는 말, 그 한마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뭐라고 하나요? 서연이도 이해해요. 그애도 의사로서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민정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딸까지 자신을 포기했다는 말인가요? 나중에 조용한 곳에서 따로 인사드릴게요. 가족끼리만 모여서 간단하게 말이에요. 간단하게요? 네, 그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사부인도 그런 화려한 자리보다는 편하실 거고요. 한 여사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마치 민정을 위한 배려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준혁도 그게 좋겠다고 해요. 어머니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걱정된다고. 민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혁까지 그런 생각을 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서로를 위해서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한 여사는 민정이 스스로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서연이 결혼식에서 완전히 빠지라는 말씀이시네요.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축하하시라는 거죠. 민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사부인께서 이해해 주셔서. 네, 그럼 결혼식 후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조용한 곳에서 만나서 인사드리죠.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도 동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비닐 장갑을 벗다 말고 민정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딸을 위해 살아온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서연이한테 짐이 되는구나. 민정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청소하던 동료가 다가왔어요. 민정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이 결혼식 때문이야?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 일인데?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민정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나보고 오지 말래요. 뭐? 누가? 사돈에서. 내가 가면 분위기 어색해진다고. 동료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신부 어머니가 결혼식에 안 간다고? 환경이 다르다고, 하객들이 불편해한다고. 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동료가 분노했지만 민정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그날 밤 민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이 자신을 포기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딸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딸에게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 서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정은 울다 지쳐서 소파에 누워 있다가 간신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응, 앉았다. 엄마, 나 어때요? 서연이가 억지로 밝게 말했어요. 오늘 드레스 피팅했는데 사진 보내드릴게요.
민정은 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평소의 밝음이 아닌 억지로 만든 밝음 같았습니다. 엄마, 사진 받으셨어요? 어떤 것 같아요? 예쁘다. 민정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민정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혼자 다 참으시려고 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엄마가 제 결혼식에 못 온다는데. 아니야, 서연아.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면 안 돼.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서연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넌 잘못한 게 없어. 있어요. 제가 준혁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민정은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서연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이해해.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없는 결혼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 말에 민정은 놀랐어요. 서연아,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시면 저도 안 해요. 서연아, 그럼 안 돼. 넌 행복해야 해. 엄마 없이 무슨 행복이에요? 엄마가 제 전부인데. 민정은 눈물이 났어요. 딸이 자신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하려 한다는 것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엄마, 제가 준혁한테 확실히 말할게요. 엄마가 당당하게 오실 수 있는 결혼식이 아니면 안 한다고. 서연아,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요? 저도 제 자존심이 있어요. 제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민정은 딸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지갑 깊숙이 넣어둔 그 명함 말이에요. 민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와의 통화 후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딸이 자신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려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새벽 3시 민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지갑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그 지갑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황변된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정 회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서연이의 아버지였어요. 정태준, 태준 그룹 회장. 민정은 그 이름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0살 때 사랑했던 그 사람.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정 회장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거부했어요. 자신 때문에 정 회장이 가문에서 쫓겨날 수는 없었거든요. 나 혼자 키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민정이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 회장이 어떻게 살았는지, 결혼은 했는지, 아이들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서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민정. 김민정이라고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아? 정 회장의 목소리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네, 저예요. 정말 민정이야? 어떻게?
갑자기 왜? 민정은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회장님, 저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야? 어디 계셔? 민정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딸이 의사가 되었다는 것,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결혼식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정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환경이 다르다고. 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신부 어머니가 결혼식에 못 간다는 게 어떤 법이 있어?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제가 공장에서 청소 일을 하니까. 민정, 만나자. 지금 당장.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연락한 거예요. 좋은 방법? 당연히 있지. 내가 해결해 줄게.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도움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전화했어? 그냥 서연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가 있어서 혹시 한번 만나보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이, 우리 딸 이름이 서연이야? 네. 자랑스럽다. 의사가 되었다고? 네, 소아과 의사예요. 정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민정아, 30년 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괜찮아요. 서연이 때문에 행복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말씀 말아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 회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민정아, 내일 만나자. 시간 되지? 내일은 결혼식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당장.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몇 시간 후, 민정은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정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만남이라 긴장되었어요. 문이 열리며 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휘어졌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민정을 보자마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정아, 회장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많이 늙었지? 정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야. 여전히 예뻐. 정 회장은 민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손으로 30년 동안 혼자서 딸을 키웠구나. 민정은 손을 빼려고 했지만 정 회장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내가 혼자 다 했잖아. 민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하지만 정 회장은 자책하고 있었어요. 결혼은 했어?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5년 후에 했어.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 행복하세요? 아니,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어. 정 회장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항상 너와 서연이 생각만 했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저희는 괜찮았어요. 정말로요. 이제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할게. 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내 딸이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없을 수는 없잖아. 하지만 서연이는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있다고 하면 되지. 정 회장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민정아, 내일 결혼식에 내가 갈게. 안 돼요.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복잡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내가 서연이 아버지야. 하지만 지금까지 없었는데, 없었던 게 아니라 못 나타났던 거야. 이제는 다르다고.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민정아, 30년 전에 널 지키지 못한 게 평생 후회야. 이번에는 다르게 할 거야. 그 말에 민정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회장님,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어. 정 회장이 민정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내 방법이 있어. 정 회장의 눈에는 결의가 보였어요. 민정아, 서연이한테 아버지 얘기해 본 적 있어? 가끔 궁금해하긴 했어요. 하지만 별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밤에 이야기해줘. 아버지가 나타날 거라고.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정 회장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 봐. 결혼식장에서. 회장님. 응? 고마워요. 고마워할 게 뭐 있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정 회장이 나간 후 민정은 한동안 혼자 앉아 있었어요. 30년 만의 재회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 회장은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밤 민정은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말한 적 없는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내 아버지 이야기. 서연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요? 응. 사실 내 아버지는 민정은 30년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 회장과의 만남, 헤어짐, 그리고 오늘의 재회까지. 정말이에요, 엄마? 응. 그리고 내일 결혼식에 올 거야. 아버지가요? 응. 내가 원한다면. 서연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엄마 혼자가 아니야. 서연이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그럼 내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져요. 민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쩌면 내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민정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준비됐나?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좋아. 내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30년 만에 자신의 가족을 지킬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신라 호텔 영빈관은 분주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우아한 테이블 세팅이 완료되었고 의료계 인사들과 상류층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한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잘 됐네. 역시 우리끼리 하니까 품격이 있어. 준혁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지만 표정이 무거웠어요. 어젯밤 서연이와 통화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을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가요? 내 아버지가 오신다니. 걱정되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준혁은 말을 흐렸어요. 사실 어머니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오전 11시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사 형식의 결혼식이었고 하객들은 모두 정장 차림으로 참석해 있었어요.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렸고 서연이가 혼자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혼자 입장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습니다. 어젯밤 엄마와의 통화 때문이었어요. 서연이가 제단 앞에 서자 목사가 예식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영빈관 위로 검은 헬리콥터가 나타났습니다. 저게 뭐야? 왜 헬리콥터가? 하객들이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뭐가 저래? 혹시 사고라도 난 건가? 헬리콥터는 호텔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예식은 잠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몇 분 후 영빈관 문이 열렸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은 민정이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30년 전 입었던 것과 같은 분홍색 한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품격 있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모든 하객들이 놀라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어떻게 헬리콥터를 타고 오셨을까?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민정은 당당하게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모든 서름과 아픔을 뒤로하고 오직 딸을 위한 사랑으로 걸어왔어요. 서연이는 엄마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딸아, 미안해. 늦었지?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한 여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딸 결혼식에 엄마가 빠지는 법 없죠. 민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영빈관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 회장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이 더욱 놀랐어요. 저분이 태준그룹 정 회장님 아니신가? 정말이네. 정태준 회장이야. 어떻게 여기에? 정 회장은 민정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정 회장이 민정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안녕, 서연아. 나야, 아빠.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빠요? 응. 30년 늦었지만 정 회장이 서연이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한 여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정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제가 서연이 아버지입니다. 정 회장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서연이는 제 딸이고 민정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원장도 깜짝 놀랐어요. 태준그룹 정 회장님이 신부 아버지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세상에, 태준그룹 정 회장 딸이었어? 그럼 서연이가 재벌가 딸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정 회장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준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영빈관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제 딸 서연이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30년 전 저는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제 딸과 그 어머니가 혼자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죠. 민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제가 제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한 여사는 안색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 회장이 한 여사를 바라봤어요. 제 가족에게 상처를 주려 한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한 여사가 몸을 떨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보장하죠.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있었어요. 자, 이제 예식을 계속하시죠. 목사는 당황했지만 예식을 재개했어요.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딸을 맡기는 순서입니다. 정 회장이 서연이의 팔을 잡고 준혁 앞으로 갔어요. 준혁, 제 딸을 부탁합니다. 네, 아버지.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준혁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감동받았어요.
정말 드라마틱하네. 이런 결혼식 처음 봐. 정 회장님 가족이라니. 민정은 딸 곁에 서서 행복해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가 시작되었어요. 하객들이 줄을 서서 신혼부부와 양가 부모에게 인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여사는 구석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한 여사, 잠깐 이야기합시다. 앞으로는 제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제게 하실 게 아니라 민정에게 하세요. 정 회장이 민정을 불렀어요. 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민정은 품위 있게 대답했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당연합니다. 한 여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하객들은 모두 정 회장 가족에게 관심을 보였고 민정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딸을 의사로 키우시다니. 어떻게 그런 힘이 나셨어요? 존경스럽습니다. 민정은 처음으로 이런 찬사를 받았어요. 30년 동안 숨어 살던 자신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서연이가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정말이야? 네, 엄마가 있어서 완벽해요. 민정은 딸을 꼭 안았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예쁘다. 준혁도 다가와 민정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시작이야. 민정은 준혁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정 회장이 민정 곁으로 왔습니다. 어때? 기분이? 꿈 같아요. 정말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계속 이럴 거야. 정 회장이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응?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야. 30년 동안 혼자서 내 딸을 키워줘서. 피로연 중간에 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든 하객이 정 회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제 가족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네, 궁금했어요. 어떤 사연이신지. 정 회장이 민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반대 때문이었죠.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결과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제 딸이 혼자서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민정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민정, 정말 미안했어. 민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30년 동안 민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청소 일을 하며 혼자서 딸을 키웠어요. 맞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딸의 학비를 벌었습니다. 하객들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딸을 의사로 만들어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신분이나 재산이 아닌 희생과 헌신으로 증명한 사랑이죠. 맞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오늘 어떤 분들은 민정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공장 청소부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한 여사가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직업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과 희생이 만드는 겁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정 회장이 민정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하객이 집중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노력과 사랑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박수가 우렁찬 게 터져 나왔어요. 민정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30년 동안 저는 숨어 살았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부족해서 딸에게 피해가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서연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으셨어요?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요. 맞습니다. 제가 딸을 사랑한 만큼 딸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민정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당신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무시해도 당당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객들이 감동받았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감동이에요. 피로연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정 회장, 민정, 서연이, 준혁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었어요. 30년 만에 찍은 첫 가족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요, 엄마. 정 회장이 민정에게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서연이도 말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결혼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 태중그룹 정 회장의 딸 결혼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이 재회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민정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저도 포기하지 말아야겠어요. 사랑이 이긴 거네요. 며칠 후 민정은 공장에 사직서를 냈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아쉬워했어요. 민정아, 정말 가는 거야? 응,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부럽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야. 민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겨. 한 달 후 정 회장과 민정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30년 만에 재결합이었어요. 서연이와 준혁도 함께했고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정 회장이 민정에게 말했어요. 30년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자. 네, 그럴게요. 6개월 후 서연이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엄마,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아기가 생겼어요. 민정과 정 회장은 기뻐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이야? 네, 3개월 됐어요. 축하해, 우리 딸. 이제 민정은 할머니가 될 예정이었어요. 30년의 고생 끝에 찾아온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민정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많은 어머니들이 민정의 이야기에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닌 사랑과 희생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당신의 노력과 사랑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해도 당신이 키운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